아까 오늘 주최하시는 상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통상 그 학술회의를 참가해 보면 대체로 이 문사철로 요약되고 있는 인문학에 대한 관심은 생업과는 일정한 거리를 뒀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니고 학술적인 어떤 논의 사항이라 그럴까, 어떤 도출되는 것에 바로 생업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어서 학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도 또 다소 이렇게 좀 떨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기존에 우리가 풍납토성을 여러 차례 팠는데 금년도가 따져보니까 61년도에 처음 그 풍납토성을 발굴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그 지금처럼 그 내부에 많은 그런 집들도 없었고 그야말로 한적한 몇 채 정도 집만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반세기가 지나고 54년째가 되는 해 같습니다. 그간에 사실 풍납토성 자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백제사 전반에 대해서 아까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초기 백제에 대한 우리의 대접이 상당히 소홀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날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존의 우리 조사를 통해서 특히나 97년도 이후에 풍납토성 내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풍납토성의 진면모라고 그럴까요? 그동안 망각됐던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이제 드러나고 있어서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학계의 어떤 견해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명분 내지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제 오늘 소임 같습니다. 제목은 백제도성이라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제가 그 왕성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이 제목에도 백제왕성 이 따옴표를 치고 이렇게 심포지움을 하는데, 그와 같은 문제는 사실은 저는 그 본질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먼저 용어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우리가 도성이라고 하면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도성 서울이다. 도성이란 말은 안 쓰지만 한 나라의 대표적인 말하자면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것의 중심지를 일컫는데, 저희 고고학에서는 그것을 국가 단계의 사회, 즉 국가 아닌 사회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국가 사회 이후에 국가가 등장한 이후에 중심이 되는 그곳을 우리가 도성이라고 일컫는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의 경우는 물론이지만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통틀어서도 이 도성의 형태가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중국 글자의 나라 국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바깥에 네모, 성입니다. 또 안에 네모, 안의 것은 말하자면 왕성이고 궁성이고 밖에 있는 곽성, 그것의 상형자가 바로 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도성이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왕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최고 지배자로서의 왕, 물론 최고 지배자가 왕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제후국 같은 경우는 제후들이죠. 공, 후, 백자남 등등. 그 왕이 주재하는 성, 캐슬이죠, 영어로 말하면. 그런 것이 왕성입니다. 이와 같은 왕성에 대한 어떤 명칭 자체는 주나라 때 처음으로 각골문에 건문입니다만 건문에 등장하는 것으로서 천자로서의 왕이 주재하는 성이 바로 왕성이라고 그러고요. 구체적으로 그것은 고유명사로서 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전국시대 들어와서 혹은 춘추시대 이후로 들어오면서 주왕이라고 하는 유일 지배자의 말하자면 존재감이 소멸되면서 제후의 도성, 제후의 거주지도 말하자면 그 주재하는 성도 이제 도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도성과 왕성의 개념이 모호해지게 되면서 급기야 후한대에 이르면은 성군의, 즉 이때 군이라 하면 최고 지배자를 말하는 것인데 군의 종묘가 있는 곳을 우리가 도라고 한다는 정도로 굉장히 후퇴를 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도성의 그 말하자면 형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월 춘추에 나와 있는 대로 밖에 있는 곽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안에 있는 성은 왕을 위한 것이다. 이른바 성곽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성외곽이죠. 이러한 최초의 외성 내곽 형태의 이제 도성이 바로 상대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내성이 바로 궁성인 셈이죠.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까지 도성, 왕성해서 왕성에 너무 몰입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풍납도성이 구체적으로 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좀 고고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1997년도에 연립 아니죠. 그 아파트를 특파기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
이른바 삼중환호라고 해서 학계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아직 전체적인 평면 형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삼중환호 형태의 것들은 기존의 풍납토성을 제외하고 한반도 각지에서 이른바 삼한시대라고 우리가 일컫고 있는 마한, 진안, 변안 각 지역에서 중심지, 즉 우리가 문헌에 따라서 국업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만 문헌 기록 따라서 그런 곳에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환호치락 이게 이것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형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풍납토성 내부에는 한때 말하자면 소국 단계, 아직 완전한 국가 단계는 아니지만 그때도 중심지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백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이건 풍납토성 주변에 있는 상황인데요. 이 원삼국 시대에 우리가 흔히 고각에서는 원삼국 시대라고 그러고 문헌사에서는 삼한시대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때의 환호치락은 국가 성립과 더불어서 성벽을 잇는 이런 치락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납토성 내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부의 삼중환호 치락이 성어로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은 좀 시간이 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이따 필요하면 토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도대체 그러면 백제 때의 도성의 모습은 어땠을까를 우리 생각할 때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보다 많은 고고학 자료가 축적돼 있거나 역사가 있는 문헌 기록이 많은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한다면 중국이 되겠습니다만 중국의 역대 도성의 변천 유형들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궁성의 형태도 지금 우리가 왕궁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식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왕궁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그거 역시 아쉽게도 한반도 내에서는 아직도 신라 월성 궁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아직 못 찾았습니다. 뭐 오늘 안악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는데 그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만은 유일하게 정궁은 아니지만 백제에서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익산 왕궁 유적에서 백제 왕궁의 면모를 편린을 볼 수 있는 유적이 확인됐을 뿐입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그보다 앞서는 풍납토성 단계에서 왕궁이 어떻게 생겼으며 거기에 어떤 건물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요. 단순한 상상의 범위를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존에 여러 곳에서 확인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전부 다 동원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이따가 토론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평면 형태 등등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 정각 배치가 어떻게 됐을까?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가 경복궁을 바로 옆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왕궁의 모습이 어땠으리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건정전을 이시해서 등등등 정각 배치를 생각합니다만 이와 같은 소위 말해서 삼원 일원의 삼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에 있는 말하자면 건정전 있는 단계 그리고 그 뒤에 내조 그리고 또 후침 이 삼원 구조는 이미 상대에 확립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도 지속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풍납토성 내에서도 우리가 왕궁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삼진 구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비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비기의 그 정궁은 아니지만 그것이 익산 왕궁 유적에서 확인된 것인데 보시다시피 맨 좌측에 있는 이와 같은 건물의 배치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정각 건물들 가운데 이른바 정정급이라 해당되는 건물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백제와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 열도에 있는 그 왕궁 내지는 궁성의 정각 배치들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풍납토성으로 들어와서요. 자, 풍납토성 내부에 길이 확인됐다. 이 길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가 단순하게 뭐 도로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풍납토성 내에 길이 있다는 것은 길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자면 가로망을 기준으로 해서 주거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건물지 시설이 밀집 배치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요즘에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도시계획이 진행되었다는 것인데 대체로 지금까지 고고학적인 근거로 보면 4세기 무렵이 됩니다. 그 이후에 풍납토성의 면모는 말하자면 정연한 가로망을 가지고 있는 물론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그리 정연하진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확인되어 있을 뿐이지만 기존에 이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조사가 일부 진행이 이 푸른색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일부 조사가 진행됐던 부분을 포함해서 그러한 단서를 나타나는 도로 배치 이런 것들입니다. 자, 여기서 그다음에 옆에 있는 이 그림은 무엇인가 하면은 1, 2,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서울시와 문화재청에서 각기 뭐 1지역, 2지역, 3지역 하는데 그것과 다릅니다. 다만 여기서 1, 2, 3이라고 한 것은 고지형 분석 결과에 의해서 어디가 과거에 높은 지형이 있고 어디가 낮은 지형이 있냐 하는 것을 판단한 겁니다. 그 결과 지금 보시다시피 1, 2, 3순으로 북쪽에서 남쪽 순으로 이게 말하자면 지반 자체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흘러오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은 본래 그것이 자연 지형이었든 아니면은 자연 지형을 가공했던 간에 그 건물의 입지에 걸맞게 거기에 어떤 건물이 들어올까에 따라서 말하자면 그 입지를 정비를 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왕궁 내지는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찾으려면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3입니까? 1입니까? 1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이는 그림은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단서로 해서 우리가 좀 머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 적어도 궁의 위치는 1, 2, 3에서 보면 1지역이 되니까 바로 저런 모습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잘 알다시피 이 말하자면 경당에서 확인된 이 44호 이 건물은 전모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뒷부분이 아직 기존의 건물에 의해서 지하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건물의 성격이 뭔가를 둘러서고 굉장히 중요한 논의들이 진행되는데 이것은 제2라고 하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만 좀 더 좁혀보면 종묘와 같은 그런 시설의 건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학계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도성이 아닌 지방에서도 지금 세종시가 옮겨간 곳이 바로 이게 영기군 나성리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지방에서도 이미 이와 같은 형태의 가로막을 갖고 있는 이런 것이 확인됐습니다. 풍납도성 내에서도 당연히 이런 모습들 혹은 그에 걸맞는 모습이 확인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뭐 생략하겠습니다만은 백제의 문제를 우리가 논하고 있습니다만은 고구려 신라를 참고해 볼 때 어느 단계가 지나면 거의 동질성을 띠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신라에도 고구려도 아직은 정궁 자체의 존재를 확인하고 못하고 있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로 4 내지 6세기 정도에 걸쳐서는 앞서 봤던 제가 설명을 좀 생략했던 중국의 여러 도성의 유형 가운데 3유형에서 6유형, 6유형이라고 하면은 북쪽에 전체 도성의 북쪽에 왕궁이 위치하는 그런 유형을 말합니다. 그런 식의 전환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납도성의 역사적 성격에 대해서는 오늘 계속 논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풍납도성은 그 축조 시점이 최근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확인된 것에 의하면 300년을 전후한 시점, 적어도 300년 이전에 시작해서 그 약간 직후에 끝났던 성벽의 절결 조사 통해서 보면 그런 단계에 등장한 성은 틀림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371년에 삼국사기 등등, 지리지 등등, 공기 등등이 나오는 걸 보면 두 개의 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두 개의 성이 있는데 그 중에 371년에 소위 이도 한산이라고 하는 기록과 맞물려서 풍납도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간에 북쪽 그리고 큰 성에 속하는 것이 풍납도성이라고 본다면 남쪽 그리고 계룡왕 시점에서는 왕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몽촌도성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371년 이전의 경우 이도 한산 이후에 지속적으로 한산의 전궁이었다고 한다면 풍납도성의 성격 변화는 그 무렵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빨리 제가 말씀드리기를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저는 뭐 풍납도성 발굴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발굴하는 고고학자 누가 음모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건 세상을 너무 어둡게 보시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라고 일단 저는 생각하고요. 그 말씀 도중에 이제 아주 그 말씀을 잘하시니까 이게 쭉 연결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학술적인 논의의 장은 무엇이겠습니까? 정확한 근거와 그것을 이제 근거로 해야 되는 것인데 되게 말씀하시면서 그 임류각을 보여주시면서 그게 그 최근에 복원한 겁니다. 누구도 임류각이 어떻게 생긴지 모릅니다. 그걸 가지고서 그 뭐 백제 때는 뭐 어떻게 하는데 그것은 적절한 예가 되지 못하고요. 그러고 그 백제의 왕궁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모습과 관련해서 아주 정연한 무슨 뭐 이 도시계획이 돼 있다. 제가 생략한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아까 동아시아 전체의 소위 말해서 이게 도성의 발달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그냥 야 일본보다 뛰어나고 일본에 예를 들었는데 그것도 사실 일본에서는 전부 6세기 겁니다. 풍납도성권은 무려 200~300년 앞서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장군을 기대하는 것은 그 잘못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반도의 역사에서 어떻게 그것이 왕궁의 모습이 어떻게 징계되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 과학적이고 그야말로 그게 참 이혈령 비혈령 역사학이 아니어지죠. 그러니까 그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시대와 관계없이 마구잡이로 뒤섞어 놓은 것은 호도할 수 있는 자칫 들으시면은 자칫 거기에 그냥 이렇게 모든 것을 잊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보도자료를 보여달라고 그랬는데요. 안학궁이 뭐 고구려라고 했는데요. 안학궁은 오늘 제가 별도로 안학궁에 대해서 전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북한의 공식적인 견해는 안학궁은 청암리 말하자면 평양 천도 이후 427년대에 된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학궁 초성 밑에서는 5세기, 6세기 대에 고구려 무덤이 나온 사실들, 그리고 안학궁에서 나온 그 안막사 이런 것들은 전부 신라 하대나 가서에 나오는 것들. 그래서 그것은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학궁처럼 그렇게 훌륭한 그런 것이 고구려 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그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만은 충분한 근거가 있어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안학궁의 모습을 가지고 백제의 무슨 풍납도성의 모습이 아니다. 이것은 당치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성. 지금까지 나온 중에 국내성 그 건물 한번 보여주세요. 국내성 가운데 부분입니다. 지금은 그 대부분 일부만 지금 유네스코 지정되면 일부만 복원해놨어요. 거기 가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왕궁 서남부 지역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궁구역. 다시 말하면 여기서 왕궁구역이라는 것은 말하면 궁성이 있는 지역에 서남부 지역에 있는 건물의 모습입니다. 밑에 스케일 보세요. 얼마나 큰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아까 그 앞서 그 발표하신 이진 소장께서 뭐 아주 자갈돌이라 우습게 보는데 전부 자갈돌 위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 시대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거기서 이런 식으로 줄기쳐 해갖고 가운데 이렇게 기둥도 없고 담장인데 이런 것이 바로 그 왕궁 건물의 F1, F2, F4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 가세요. 그리고 풍납도성보다 비슷하거나 그보다 좀 앞서 생기던 이건 뭐 전체 모습인데 그 건물의 모습이 최근에 그 모형선비들의 그 조양 지역 시기가 비슷하니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그거 한번 다른 거 한번 보세요. 요양 그 상황 있죠? 요양 지역. 네. 이게 238년도에 모형선비들이 중국 지역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세운 첫 번째 말하자면 초기 도지의 제2시설구역입니다. 왜 이것만 있느냐? 아직 딴 거는 못 찾았습니다. 근데 여기 건물들, 단위 건물들 보십시오. 다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밑에 단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냐? 구덩이를 파고요. 저기다 밑에 되는 저런 식, 전부 군립주식입니다. 군립주식이란 거는 주나라 때도 그렇고요. 한대도, 심지어 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대의 궁전 장안성 가보셨죠? 아주 화찬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밑에 전부 항토대라 그래서요. 이 전부 다져서 올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주나라 때, 은나라 때, 상나라 때 기와도 없습니다만 전부 땅을 파고 그냥 땅과 바닥면이 접촉하는 부분이 섰기 때문에 거기에 청동이나 이런 걸 갖다 대는 방식이에요. 네, 시간 다 썼어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이 바로 그 시대에 해당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후대의 건정전 같은 이런 모습을 우리는 왜 싫어합니까? 그러나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찾지 못했다면 그게 양심선이라면 양심선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식민사학자가 안 되려면 자기 학설을 자주 바꾸면 또 금방 또 식민사학이 안 되니까 그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문제는 뭐 다 찾아놓고 아직도 말씀을 안 하셨다 그러는데 그건 뭐 찾아놓으시면 학계에서 그걸 다들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시면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식민사학 이 부분은 빼겠습니다만은 무엇이 식민사학인지 저도 잘 모르니까요. 빼겠습니다만은 뭐 고분이 있는데 파괴됐다. 그것도 전부 지금 풍납도성과 직접 관계 없는 일이고 풍납도성과 관련해서 풍납도성이 왕성이 아니라면 그 대안으로서 인접한 하남의 어떤 뭐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오늘의 논의에서 적합한 건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왕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로서 대규모 불교 사원이었다. 도대체 백제의 불교가 언제 들어옵니까?
아시죠? 침례왕 때죠. 예, 그렇죠. 자, 그럼 384년 같으면 4세기 4사분기입니다. 그죠? 이 중국에 어떤 사찰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것 중에서 거물에 확인될 수 있는 불교 사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조에는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북조 쪽에서 확인된 것은요, 목탑 하나 있고 주변에 벼랑이 있는 사원불사, 그리고 지금 북이가 아니고 사면 조양성 북탑 아래 쪽에서 확인된 그런 정도인데 그게 그렇게 대규모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당시 동아시아 최대의 사원이 그런 정도인데, 자, 한산에 불사를 했다 그랬어요. 침략 때 한산 불사 앞으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아마 있었으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탑 중심에 그런 사찰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불교 사원 가람 배치 자체를 올려서 말한 건 아니지만 무슨 사비식에 있는 뭐 불교 웅진은 대통사밖에 없죠, 시내. 뭐 그런 거 없다고 해서 왕성이 아니다. 그건 정말 너무 심한 겁니다. 백제의 역사를 어떻게 그렇게 속성으로 키우실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건 사실과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아니다. 뭐 이제 말하자면 입지 문제인데요. 자, 풍납도성의 입지라고 하는 것이 물가에 있다는데 물가에 있지 않는 삼국시대의 성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국내성도 그렇고요. 졸본성도 그렇고요. 그리고 청암리 도성 분분 전부 다 물가에 있습니다. 왜? 수분이 편리하고 그리고 방어가 쉬우니까요.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생략하겠습니다. 예. 청중들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호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조금 성격상 그러지는 못한 것 같은데 어차피 학술적인 얘기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임류가 보고서 읽어보셨죠? 읽어보셨습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 임류각에 대해 뭘 근거로 얘기하신지 모르지만 보고서 읽어보시면요, 임류각 초석은 통일신라 시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럼 공주에 있는 그 80년대 그 뭐 풍납도성에 이슈도 안 될 때 그때 풍납도성을 의식해서 그 사람들이 미리 그렇게 조작했을까요? 그래서 임류각에 나온 초석 건물 자체가 후대 건물이라는 것은 기존에는 이미 다 학계에 다 통하고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사비시대 마지막 단계까지 초석을 어떻게 밑에 받치는, 우리가 적심이라고 말합니다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네모난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흙이나 혹은 뭘 다져 넣어서 그걸 이른바 중국에서는 상돈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통일신라 이후에 보이는 적심을 이렇게 넣는 거하고 방식이 달라요. 그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무슨 여기 유세장입니까? 두 번째 안학궁 문제인데요. 안학궁 문제 물론 좋습니다. 저라고 해서 안학궁이 그렇게 아주 그 제대로 된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저뿐만 아니고 요즘 뭐 종북이 문제가 됩니다만 저는 학문적으로 종북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공식 견해는 이건 물론 장수왕 때 뭐 하여튼 평양에 뭐 천도했을 때 그겁니다. 근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없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석 아래에 그 당시 고구려 5세기 후반대 6세기 초에 건물질 아니 그런 석실분이 꽤 부수고 거기에 적심이 들어있습니다. 적심 방식도 청암리 도성 내부의 적심 방식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돈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와 다른 이런 적심이고, 그리고 제가 그걸 통일신라 기화라고 했습니까? 시기적으로 통일신라 빨라야 통일신라 말에나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을 이어받은 게 누굽니까? 발해 아닙니까? 발해 정기간 동안에 그런 류의 안막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안학궁이 제발 고구려 때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그 뒷받침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각적으로 그것이 입증이 안 되니까 우리만 그걸 가지고 고구려 안학궁이 뭐 호화찬란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상 누각이죠. 그 다음에 일본의 왕궁 얘기를 뭐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지금 왕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본은 역대 천궁이라서 그냥 바뀔 때마다 왕 바뀔 때마다 옮겨 다녔어요. 저들은 천황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역대 천궁이라고 그래서 소위 미야토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도시 개념의 그것이 만들어진 것은 아스카 시대입니다. 아스카 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가 말하는 도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그 이전에는 전부 궁입니다. 궁만 있는데 궁의 그 고학적 실체를 못 찾아요. 확실하게 지금 나온 거는 694년에 처음 나오는 것이 후지하라 교구, 그거 완전 중국식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645년에 나오는 것이 오사카에 있는 소위 말해서 나니와노미야라고 그럽니다. 난파궁. 그리고 560년에서 590년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지금 아스카에 있는 겁니다. 아스카에 있는 것이 전부
이른바 일본 애들이 말하는 군립주식이에요. 그럼 일본의 군립주식이라고 우리도 군립주식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동시기에 명확한 자료가 있습니다. 사비 지역에 538년 이후에 천도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아직 적심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니에요. 그거 백제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확실한 게 있는데요. 물론 앞선 시기를 모르니까 뒤에서부터 봐서 유추하는 방법도 있고 동시기 중국과 비교하는 방법도 있는데 똑같이 또 아까도 지금 말씀하시네요. 불교. 제가 불교 양나라 불교 있지요. 불교 국가란 말은 당치 않습니다. 동아시아 모두가 그 당시에는 불교를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북위가 불교 국가 아니라는 말은 오늘 또 처음 듣네요. 저는 북위 역사를 전공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제가 예를 든 것은 뭐냐면은 한산 불사라는 게 기록이 나옵니다. 조성 11일에서 10사람의 어떤 말하자면 그 출가성이 있었다 그랬어요. 뭐 한산이 어디겠느냐? 뭐 일단 정확한 거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것이 풍납도성이라든지 혹은 몽천도성이라든지 그 당시에 불사가 나왔으면 어떤 모습일까? 아주 대규모의 그런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해서 예를 든 게 뭐였느냐 하면요. 그 당시에 494년도에 만들어진 사원불사라 하는 것이 탐만한 덩거리 있는 하나 그런 것이고 그보다 조금 더 빨리 북연이 마하고 난 뒤에 만들어진 조역 말하자면 그 조양에 있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지만 지금의 요나라 때 탑 밑에 들어있어요. 그걸 조사해봤더니만 그런 방식이더라는 것이죠. 북위가 무슨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 말을 좀 똑바로 들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게 있을 겁니다. 왜 제가 238년대의 소위 건물 그리고 국내성 안에 있는 왕궁 건물 모습 왜 보여드렸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보여드렸습니다. 자, 건축 좋습니다. 이 고고 건축학이 아니고 건축 고고학이라고 중국에서 말하지만요. 국내에서도 그런 연구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고학적 자료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고학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만 풍납도성 내에 지금 기와가 뭐 그게 직접 왕궁이다 하는 이런 걸 떠나서 자료를 보는 시각과 그 자료에 대한 평가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건물 자체가 왕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양심선언했다고 그랬는 모양인데 저는 양심선언이 아니고 그보다는 좀 더 기획성 있는 건물이 왕궁이 되지만 적어도 기와를 이은 그런 형태의 건물들은 그런 데서 가능하다. 그래서 238년도에 말하자면 조양에 있는 소위 말해서 제사 건물 내지는 왕궁과 관련된 거로 중국 연구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까 보여드린 그거예요. 거기 역시 초석 아니고 군립주로 돼 있고 거기에 기와를 사용된 게 있는데 사실은 오늘 얘기는 이제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풍납도성의 기와 문양하고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의 문제지만요. 그 다음에 국내성 내에 아까 뭐 이렇게 자갈들 많이 있는 걸 보셨지만 그것이 고구려 우리가 말하는 그 막강한 고구려가 그게 언제냐면요. 국내성 그 지점의 발굴조사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 동진제 청자가 나왔기 때문에 4세기 4세기 후반이라고 그렇게 보고서에 결론되고 있습니다. 4세기 후반대의 건물 모습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속에 안 차죠. 야 그 더 찬란한 말이죠. 그리고 일본을 능가하는 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사실 일본은 그 단계로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풍납도성에 있는 왕궁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그야말로 상상의 나래를 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학문적인 근거가 없는 걸 가지고 우리는 우리 것이 최고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유심히 보고 비교하고 하는 것이지 우선 거기가 뭐 최고고 백제가 뭐 일본보다 적으니 그런 식의 제가 적절하지가 소리 않습니다.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여튼 이상입니다. 네네. 네. 사실 오늘 이 마무리 발언이니까 이제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만은 특정 성, 풍납도성이 왕성이 아니면 그것은 문화재가 될 수 없는가? 그 전혀 별개의 문제죠. 다만 왕성이 아니어야 뭐 좋을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왜 나왔고 지금 같은 자리가 왜 생겼나고 보니까 결국 이 문화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하자면 연구 그리고 보존 이런 것들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도하게 기여해야 되고 아니어야 되고 하는 이 극단 않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학문이라 하는 것은 어떤 감성의 영역이 아니죠. 우리 잘 알다시피 이건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문제고
그리고 단칼에 오늘 이걸로 해서 무슨 결론을 얻는다. 이런 것은 사실은 학문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확인한 것은 많은 관심들이 계시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 정도의 관심이면은 누가 섣부르게 음모론을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오히려 안심이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서 어디에 뭐 대안이 되는 게 있다면 그건 합격을 하든지 아니면 관계 당국에서든지 앞으로 조사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풍납도성이 왕성이 아니었으니 이제 아니니 적극적인 증거를 못 대니 그게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한 시점에 그것을 확실히 어떤 증거를 적극적인 증거를 못 찾았다고 해서 아닙니까? 10년 뒤에 혐의가 있던 범인이 진범으로 잡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진범이라고 몰았던 사람도 평생 감옥에 살고 나와서 무죄인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속단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문화재는 왕성이든 아니든 우리가 눈여겨보고 그리고 계속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